자,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제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 지원을 했다면 공천받지 못했을 겁니다. 공금 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공천을 누가 하는지 이거 하나로 자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예,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이 여당은 이재명 걱정 말고 국민과 경제 걱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직격을 날렸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도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남 탓밖에 없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또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한 위원장이 계속 이 대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공천 부적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오히려 이 공천 결과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민주당의 반응. 여기서 주목되는 게요. 뭐 작은 글씨로 밑에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공격에 누가 얘기했을까요? 비서실 관계자입니다. 비서실 관계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거론하거나 겨냥하면서 맞대응한 게 있습니까? 아니, 반박을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고 반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주어가 없는 경우 또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많다. 아하.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맞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그 정치 공세성 공격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게 이번 총선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렇죠. 아마 이런 식의 일종의 사슬관계가 계속 아마 총선 때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때도요. 한동훈 위원장 이름은 거의 한 번도 언급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만 12번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총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도 같은데.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여전히 김건희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치근함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원래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임기 중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대통령을 내세워서 지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보통 임기 중반을 지나지 않은 임기 말에 인기가 좀 떨어진 대통령이 아니면 보통의 여당은 대통령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임기 초중반부터 인기를 단 한 번도 높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높은 한동훈 위원장 자신을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국민들도 지금 두 가지는 다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여전히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은 또 86 운동권을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죠. 근데 이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5명을 콕 집었습니다.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위원장.
86운동권을 얘기하자면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그중에 저 5명을 콕 집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뭐 1심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공통점은 다 그런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 또는 이제 그런 전력, 뭐 운동권은 다 맞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콕 찍어서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공천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다. 근데 그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도덕성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저 5명을 아주 대표로 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민주당을 향한 이 한동훈 위원장의 공세에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팩트, 뭐 본인이 조사한 그 팩트예요. 아직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드러나고 밝혀지고 규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팩트를 몇 가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참여연대 회계사 출신이죠. 김경률 비대위원인데요. 자, 이번에는 노무현 재단 기념관에 그 짓는 건축비, 그 서울의 한복판에 지어졌거든요.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그 건축비가 부풀려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의 기념관이 종로와 봉화마을, 서울과 김해 2군데에 지어졌는데요. 제가 회계사 생활이 올해로 27년째인데 평당 2,100만 원짜리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왜 이 김경률이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당 외에서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제가 그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서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네, 많은 걸 함축하는 장면인데 뭐 오늘은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평당 2,100만 원짜리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노무현 재단, 노무현 시민센터의 건축비가 평당 건축비가 너무 비상식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이 건물이 이제 서울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는데 지금 이거 서울 같은 경우에 평당 2,100만 원이라는 거죠. 땅값이 아니라. 예, 평당 건축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비슷한 시기에 서울 한복판, 강남의 평당 건축비가 그때 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거의 4배가 넘는 돈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리고 그 건축비가 뭐 코로나 거치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700, 800 그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 저 건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건물에 어떻게 평당 2,1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하나 제기를 한 게 이제 윤미향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정대협 있지 않습니까? 예. 정대협 보조금도 이제 이상하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규정상으로는 그 국가에서 5억을 대주고 그리고 이제 정대협이 자부담하는 돈이 19억 원인데 통장을 보면은 5억만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지원하는 5억만 있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19억이 없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이제 어제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양은경 기자, 법조 전문 기자시니까 요거 하나 질문드리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니 왜 나 좀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 고발 좀 하세요. 왜 고소 고발 안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나보고 물러나라고 해서 저 언제 물러날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나를 고발하라고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면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평당 건축비가 정말 이렇게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뭐 정대협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부분에 어떤 범죄 혐의 소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경찰의 그 수사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진위를 가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연에서는 사과해라 이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을 향한 공세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민주당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동훈 표 정치개혁 카드가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두 번째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 좀 민감합니다. 이거는 민주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돈 문제. 국회의원의 급여인 세비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저는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영예로운 위치이죠.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예. 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자. 중위소득은 뭐고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올해 기준으로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월 평균 1,200만 원 수준인데요. 이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은 한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국민소득 대비로 따지면 제일 높은 수준인 건데요. 이 한 위원장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이 국민 대표인 만큼 국민들의 중위소득,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72만 원 정도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깎이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은 네. 한 월급으로 따져 한 1,200 정도 된다는데 1,200, 네.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네요. 예, 맞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이 중위소득이 222만 원이라서 현재 월급이 1,200만 원 정도니까 1,000만 원 정도 깎이는 거고요. 이 4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아까 572만 원 정도니까 현 세비 기준으로 56% 절반 정도가 깎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부 의원들은 지금 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럼 보좌관보다도 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의원들이 월급을 덜 받으면은 그게 더 도덕적이 되느냐, 뭐 봉사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쭉 있어요.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정책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 수준 아까 그래픽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순위는 높습니다. 국민소득 대비도 높고요. 근데 단순히 액수로만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정치 문화는 일단 돈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도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에 들어간 부분을 일정 득표 이상을 하면은 돌려주고, 그리고 또 뭔가 세비도 적당히 충분히 주면서 뭔가 다른 이런 뒷돈이나 이런 거 유혹으로부터 좀 떨쳐내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런 정치를 추구하는 게 한국 정치에서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한국 정치에서는 또 대신 후원금도 한도를 걸어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후원금 한도가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정치 자금을 걷어서 쓸 수 있는데 한국은 대신에 한도도 걷어놓고 뭔가 이런 공영제와 이런 제한적인 후원금 제도 하에서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하는 거는 저는 이 한국 정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이전에 하나 또 정치개혁 안 중에 출판기념회 금지 이런 것도 얘기했었거든요. 출판기념회를 그럼 왜 하는가? 왜 정치할 때 돈이 드는가? 그럼 정치를 돈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위원장, 국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죠. 현수막 요즘 많이 걸지 않습니까? 현수막 거는 비용이 월 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현수막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인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런 비용 같이 줄이면서 그러면서 세비도 줄여볼까요? 라고 제안을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국회의원 이렇게 돈 많이 받아요. 그 배경에는 이 사람들 일도 안 하는데 돈 많이 받는 거 아시죠? 이런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제안은 좀 부적절하다. 고민이 너무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요 점도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할 때 동료 의원들이 말은 안 해도 어떤 입장일 거는 알 겁니다. 왜 개인 의견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의견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현역 의원들 100명이 넘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의 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쓸데없는
제안을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속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이제 세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봉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그 근로자들의 최상층에 해당하는 정도의 봉급을 받느냐? 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생활비로 쓰는데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아까 뭐 현수막 얘기하고 뭐 무슨 전화비 뭐 이런 거 다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보좌관 뭐 7명, 8명 뭐 이렇게 지금 다 지원받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태스크포스 같은 거 만들어서 무슨 세미나하고 뭐 이럴 때 또 다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예. 정책 만들 때 다 지원받고요. 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면 그러면 이 1억 5,700만 원이라는 건 결국 순수하게 자기 생활비로만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반 국민 눈높이로 보면 그 다른 거는 다 지원하고 투명하게 하되 자기 생활비는 우리 국민의 뭐 중위소득 정도에 적합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거와 함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 지원책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 점검이 안 됐으니까 이 중위소득 하자는 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뭐 어떤 최상급의 어떤 봉급자 이 정도의 수준에 맞는 그 세비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서 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실성 뭐 자기들의 세비 깎는 문제를 여야 의원들이 그 합의하는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은 높지 않다. 아마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뭐 국민적 공감은 꽤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 이게 현실성은 사실 월급을 지금의 뭐 반으로 확 줄이자 이거를 그러죠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당 대표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했을까? 영선의 장관 출신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왜 의원들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아이고 참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픽 잠깐 나왔나요? 그 시민단체 주장 저희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주장 세비는 1억 한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나한테 받는 월급은 그 외에 바로 저겁니다. 의원들은 연간 특별 활동비, 간식비도 받고 해외 나가면 해외 시찰비도 받고 비행기 탈 때 일반 수석 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의 특권을 받고 있다. 그동안 폐지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지켰습니까? 항상 그렇게 싸우시다가도 월급 할 때는 월급 얘기할 때는 본인들 연봉 얘기할 때는 늘 마음이 일치했다는 겁니다.